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금요일 교차로 유튜브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카고 북부 서벌브의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주거 침입 절도를 일삼아온 절도단 8명이 검거됐습니다. 놀스브룩 경찰서는 지난 12일 8명의 주거 침입 절도단을 검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절도단은 아시아계 사업가를 대상으로 주거 침입 절도를 자행해온 혐의로 놀스브룩 경찰서와 북부 지역 중대범죄수사팀 침입절도 TF의 수사를 받아오던 중 놀스브룩에서 주택 침입 절도를 시도 중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놀스브룩 경찰서는 이번에 체포된 절도단이 놀스브룩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다른 침입 절도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절도단을 목격했거나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스브룩 경찰서는 관련 내용을 주 시카고 총영사관에 전달하면서 한인 사회에서도 범인들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을 경우 꼭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도 추가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범죄 예방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침입 절도범들을 목격하거나 침입 절도 피해를 당하신 동포 여러분께서는 놀스브룩 경찰서 담당관 리차드 래쉬 847-664-4427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사건 등과 관련해 총영사관 문의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총영사관 대표 전화번호 312-822-948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최저 영하 29도, 체감온도 영하 33도까지 떨어진 16일 시카고에서 수영복 차림의 남성이 미시간 호수에 등장했습니다. 당국이 외출 자제를 권고한 극심한 한파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남성은 미시간 호수로 거침없이 뛰어들었습니다. 기상청은 이날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 북동부, 중부 지역에 혹한주의보를 발령하고 지난 이틀에 비해 기온이 다소 회복됐지만 여전히 위험한 날씨라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기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시간 호수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수영복 차림으로 다이빙을 한 남자가 있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레이크 점퍼로 알려진 댄 오코너는 지난 2020년부터 1200여일간 매일 아침 미시간 호수를 찾아 다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오코너의 X 계정에는 이날도 호수 다이빙 장면을 찍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이날 시카고의 스카이라인 위로 태양이 떠오르자 오코너와 그의 친구 글렌 리시케는 만트로스 항구에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겨울 다이빙은 얼음에 부딪혀 다칠 염려가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이들은 말했습니다. 이들이 두꺼운 겨울 재킷을 벗자 수영복이 드러났습니다. 오코너가 먼저 공중제비를 돌며 입수했고 이어 친구도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물속에서 아이슬란드에 있는 것 같다고 농담하면서 약 1분 동안 물 위에 떠 있다가 무트로 나오자마자 따뜻한 차 안을 향해 빠른 속도로 걸어갔습니다. 오코너는 나는 다이빙의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발견했다. 엔돌핀이 솟구친다라며 날씨가 추울 때는 정말 서두르게 된다. 몸에 충격을 주긴 하지만 오히려 몸이 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해라고 깨닫는다라고 했습니다. 리시케는 정신 건강을 위해 함께하기 시작했다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조금 덜 무거워진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첫날 숙지가 있는 상태로 이곳에 와서 별 기대 없이 호수에 뛰어들었는데 기분이 너무나 상쾌해졌다. 이후 매일같이 반복하기 시작했다라며 숙취 해소법으로 시작한 것이 스트레스 치료법으로 발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코너는 매일 입수 장면을 영상에 담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입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를 비행여행으로 안내할 몰입형 어트랙션인 플라이오버 시카고가 오는 3월 1일 네이비 피어에서 개장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플라이오버 시카고는 지난해 4월부터 네이비 피어에 IMX 극장을 철거한 자리에 $4천만 규모의 자금을 투자해 대규모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는 3월 플라이오버 시카고가 개장을 하게 되면 시카고 지역의 또 다른 지역 명소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방문객들은 시카고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위를 날아다니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플라이오버 시카고의 여행은 65피트 대형 스크린에서 탑승자가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급강하, 하강 및 회전하도록 설계된 비행 모션 시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플라이오버는 바람, 안개, 향기를 활용해 완전한 감각적 몰입감을 선사해 한 번에 60명의 손님을 수송할 예정입니다. 라이더는 실제로 고층 빌딩을 오르고 건물을 수직으로 다이빙하고 보도를 스치고 지나가고 불꽃놀이 사이를 떠다니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48,000 스퀘어피트 규모의 플라이오버 시카고는 네비피어 서쪽 입구에 시카고 어린이 박물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합니다. 플라이오버 시카고는 전 세계적으로 4번째 개장하는 곳으로 현재 라스베가스,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캐나다 밴쿠버에 플라이오버 명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전국을 강타한 북극 한파로 인해 전기차들이 방전되거나 충전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17일 체감온도가 영하 30도까지 떨어진 시카고 등 일부 지역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전용 충전시설인 슈퍼차저에서 차량을 충전할 수 없어 방전 견인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우버의 운전자인 자베드 스펜서 씨는 지난 3일 동안 전기차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라며 차량을 겨우 충전소로 가져가 충전기에 연결했지만 충전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는 배터리 충전이 이날은 5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테슬라 차량 운전자인 닉 세티 씨는 극심한 추위 속에서 차량의 문을 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라며 문이 열리지 않아 트렁크를 통해서 차에 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가장 가까운 슈퍼차저 충전소에 갔지만 12개의 충전기가 모두 사용 중이었다라며 이번 겨울을 견뎌보고 테슬라를 계속 소유할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전기 자동차의 최대 문제점은 극도로 낮은 온도에서 배터리의 화학 반응이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차량이 쉽게 방전되거나 충전 속도도 현저히 느려지게 됩니다. 일부 전기차 업체 관계자들은 아직 부족한 충전 인프라가 극심한 추위와 겹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리노이주가 연방 전기차 보조금 2,200만 달러로 더 많은 전기자동차 충전기와 향상된 인프라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지난 17일 딕 덜빈 상원의원과 태미 더거스 상원의원은 교통부의 연방고속도로 관리국 전기자동차 충전기 신뢰성 및 접근성 프로그램을 통해 7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은 주 내에 파손되거나 작동하지 않는 전기차 충전기를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배정됐습니다. 딕 덜빈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친환경 교통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리노이주가 청정에너지 혁명의 최전선에 머물도록 보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투자는 전기자동차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주민들을 위한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방 보조금으로 전국에 약 7,500개의 전기차 충전 포트를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리노이주 전역 273개 위치에 845개의 새로운 충전소와 36개의 고속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 2,200만 달러를 연방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시카고에서 가장 기대되는 미식 행사 중 하나인 시카고 레스토랑 위크가 19일 금요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개최됩니다. 올해로 10주례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시카고와 교외에 위치한 380개 이상의 레스토랑이 참여합니다. 참가 레스토랑의 브런치 또는 점심은 $25, 저녁은 $42 또는 $59의 가격으로 엄선된 특선 메뉴를 제공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슐랭 등급 레스토랑도 다수 참여합니다.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인 무디텅을 비롯해 빕 구르망 레스토랑인 데이즈, 니아, 타노이시, 걸, 고트앤보카 등이 있습니다. 시카고 레스토랑 위크의 특가 메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한 시카고 레딧 사용자는
비용 절감을 자세히 설명하는 스프레드시트를 작성했습니다. 이 스프레드시트는 $59 이상 저녁 식사, $42 이상 저녁 식사, 브런치 최고 맛집 등 몇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프레드시트에 따르면 최고 $59 저녁 식사, 즉 시카고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은 니아 타노이시, 걸, 고트앤보카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레스토랑 위크의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대중교통에 관련한 새로운 법이 통과되면서 메트라가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특정 행동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메트라는 승객의 특정 행위를 금지하며 해당 행위를 하는 승객에 대해 승차 특권 정지나 요금 매체 압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금지된 행위로는 언어적 또는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상해를 입히거나 시도하는 행위, 밀거나 밀려고 시도하는 행위, 폭력적인 행동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승객은 메트라 경찰에 의해 통보되며 이에 따라 승차 특권 정지나 요금 매체 압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조치에 대한 청문회는 메트라 본사에서 원격 또는 전화로 진행되며 해당 승객은 최대 2번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차 특권 정지는 10일에서 1년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은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라의 새로운 규범은 최근 일어나는 대중교통 범죄를 예방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 승객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됐습니다. 시카고로 몰려오는 불법 이민자를 막는 조례가 생기면서 이민자를 수송하는 버스 회사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계약한 이민자 수송 버스 회사는 최근 버스가 예고 없이 이민자를 내려주는 것을 막기 위한 시카고시의 최근 조례가 위헌이며 텍사스와 거래하는 운송회사를 처벌한다고 주장하며 시카고시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2월 시카고 시의회는 이민자 하차 시 시의 승인 없이 내려주는 버스 회사에 벌금과 구금을 하겠다고 개정된 교통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새로운 조례에는 버스 회사가 시가 지정한 구역에 이민자를 내려줘야 하며 내려주기 전에 사전 통지를 제공하며 시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카고시는 시의 최신 조례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소위 불법 버스 회사를 상대로 최소 95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텍사스와 계약한 이민자 운송 버스 회사가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벌이는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사태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를 $3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특히 월급 수령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전국의 평균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는 $26.61로 일부 은행은 $39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수수료가 취약계층을 비롯한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행들이 초과 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손익분기점 비용만 고객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 규칙은 자산이 $100억 이상인 대형 은행에만 적용될 예정이며 소규모 은행과 신용조합은 보호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은행업계는 이 규칙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은행의 수익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올해 말까지 이 규정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최근 코스트코는 비회원이 멤버십을 몰래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입장 시 회원 카드를 확인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멤버십 카드를 양도할 수는 없지만 가족 카드로 2장을 발급할 수 있으며 카드 소지자가 방문 시 최대 2명의 게스트를 데려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특히 셀프 계산대를 확대한 이후 비회원들이 타인의 멤버십 카드를 가지고 들어와 몰래 사용하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돼 체크아웃 시에 멤버십 본인 확인을 신분증과 함께 회원 카드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멤버십 본인 확인을 지금보다 철저히 진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현재 코스트코는 회원들이 직접 매장 입장 시 회원 카드를 스캔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일부 주에서 테스트하고 있으며 연내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장 시에 쇼핑객이 직접 멤버십 스캔을 할 경우 체크아웃 시에 직원들은 고객에게 멤버십 카드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스트코는 2022년 기준 약 6,600만 명의 유료 회원과 1억 1,900만 명의 카드 소지자를 보유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멤버십 클럽 중 하나가 됐고 매년 회원 갱신율은 9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모델은 팬데믹 기간 동안 호황을 누린 코스트코의 비즈니스에 아주 중요하며 연회비는 회사의 이익을 늘리고 비용을 상쇄하여 상품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월 19일 금요일 교차로 유튜브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